오늘은 연인 간의 3대 소송이 있잖아요. 대여금 소송, 성범죄 고소, 성병 헤르페스 소송. 요거를 저는 이제 연인 3대 소송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로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라떼 때는 남녀가 헤어지면 내가 줬던 돈이라든가 아니면 선물 이런 거를 난 받을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그냥 깔끔하게 헤어졌죠. 근데 요새 친구들은 헤어지고 내가 연애할 때 줬던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선물, 그리고 빌려줬던 돈, 이런 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흔하고, 반환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소송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저도 이런 소송을 많이 해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답변을 해드릴까 하는데, 먼저 어떤 범위에서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헤어진 연인한테 선물, 예를 들면 여자친구한테 목걸이라든가 휴대전화를 사준 사람도 있고, 반면에 여자분들도 남친한테 명품 옷을 사주거나 명품 시계를 사주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나 통화 등에서 이 시계나 이 선물의 값을 추후에 돌려줘라, 이렇게 약속 같은 게 없으면 증여로 봐요.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반환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돈의 경우에는 빌려준 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인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니면 문자나 카카오톡 아니면 통화 녹음으로 너 언제까지 이 돈을 내가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 해서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이건 빌려주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당연히 차용증이 설령 없다고 해도 되어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서 거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인 사이에 차용증 쓰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리고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통화 녹음으로 남기는 경우가 흔한가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리는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얼마나 빌린다고 이거를 굳이 남겨, 나 서운하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사랑과 의의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기록을 남기지 않죠. 그래서 그냥 계좌 내용만 떡하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A에서 B한테 5천만원, 1억이 이렇게 계좌에 딱 간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거를 헤어졌을 때 분명히 구두로는 빌려준다고 한 건데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걸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예전에는 대여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보통 증여로 봐서 패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소송들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대여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도 대여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의 핵심은 돌려달라고 했을 때 결국 대여냐 증여냐예요. 증여면 증거로 봐서 반환 청구가 인정이 안 되고, 대여로 보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대여에 대한 증거가 없이도 판사가 대여로 보느냐, 그거는 판례는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돈의 액수라든가 돈을 주게 된 경위라든가 돈을 준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해요. 실제로 제가 승소했던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A 남성이 유흥업소에 갔다가 유흥업소 직원이 B를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직원이 처음부터 A 남성한테 오빠 우리 사귀자, 마음에 든다, 같이 살자 해서 사귀게 됐단 말이에요. 만난 첫날. 그런데 여자분이 돈을 계속 요구했죠. 내가 집을 옮겨야 되는데 오빠랑 동거하고 싶다, 빌라 보증금 좀 줄 수 있냐. 그래갖고 남자는 당연히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여자 계좌로 쓱 보냈죠. 보냈는데 희한한 게, 또 여자가 남자 모르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빌라에 대한 거, 계약 당사자를 본인으로 썼어요. 사실 돈은 남자가 되고. 그래서 여자의 계좌로 보증금이 수천이 옮겨갔다가 다시 임대인 계좌로 그 수천이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임대인과 그 여자분이 됐고요. 그래서 이 남성은 결국 돈을 보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라에서 살면서 생활비도 요구해서 생활비도 남자분이 한 달에 100 이렇게 계속 보내줬고, 그 다음에 가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몇천 정도 또 가구를 샀어요. 그 빌라에서 쓰는 가구를. 그리고 여자분이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어서 시술 비용을 막 달라, 오는 레이저를 해야 되는데 60만원이 필요하다, 7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남자가 주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거 너무 흑은가, 이래서 얘가 나를 뭘로 보는가 해서 야 헤어지자 한 거예요. 헤어지자고 했더니 여자가 어쨌든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하고, 이제 남자는 집에서 쫓겨났죠.
강간으로 신고해버리고 경찰이 와서 오고 여자는 문 닫아버렸으니까 남자 이제 밖에서 살면서 강간의 피고소인도 됐고, 제가 강간 소송을 맡아서 남자분을 대리해서 결국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 사연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이미 준 돈 있잖아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에 대해서 보증금과 가구 구입비, 그 다음에 뭐 생활비, 선물 이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결국은 보증금이 핵심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액수가 적었는데 보증금의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재판부가 저희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보증금 거의 전액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이 남자분이 거의 수입이 200에서 300이었어요. 근데 보증금 액수가 엄청 크잖아요. 이 남자분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봐서 이 돈은 증여일 리가 없다. 심지어 그 보증금이 이제 입금된 시기가 이 여자분을 사귀고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제의 시기도 보시더라고요. 재판부가 교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돈도 별로 못 버는 사람이 거액을 입금한 거는 대여의 의미다. 근데 뭐 여자 쪽은 계속 주장했죠. 이거는 뭐 대여의 증거도 없고 증여다고 주장을 당연히 했고, 생활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생활비 백식 주고 선물 짜잘한 거 준 것들은 증여로 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기각됐는데 보증금이 워낙 커서 재판부가 전액을 인정해서 피해복을 받았고, 결국은 이 여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돈 좀 수천만 원 보증금을 반환해주긴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깎아줄 수 있냐? 몇 천이라도 빼주세요. 그래서 제 의뢰인한테 얘기했죠. 뭐 몇 천이라도 빼고 그냥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냐? 옛날에 사귀었었는데.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는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강남 커피숍에서 무릎 꿇고 나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빼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빌었어요. 그분이 빌고 실제로 몇 천 빼서 피해 보전이 원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다 증여로 인정된다 이건 아니에요. 액수나 종합적인 사정, 빌려주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어떤 동기로 빌려주게 됐는지 등을 판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판부는 반환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